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3일 목요일 아침 9시 37분입니다. 어제 저녁 영상을 제가 녹화했을 때는 호재가 나왔었는데 밤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 호재가 뒤집히고 오히려 악재들도 좀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또다시 이제 매수세라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매수세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켰냐? 아직 붕괴시키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시장은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어제 장 마감할 때 나왔던 호재가 악재로 뒤바뀌었으니까 이제 더 빠질 수 있겠다. 저 지지선을 붕괴시킬 수 있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아직 붕괴시킨 건 아니죠. 붕괴시킬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과 뭐 누군가의 의견일 뿐이 아직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실질적인 매매에는 좀 이제 주의를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시장의 실제적인 움직임을 항상 이게 비교해서 검토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을 깨진 않았다. 다만 이 지지선을 깰 위기가 닥쳐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슈들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 양적 완화 영국이 14일까지 한다라고 했다가 아니다 더 할 수 있다라고 했다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채 매입 중단 조치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놀랬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뭐 더 이상 개입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쩌고 해서 14일 국채 매입을 종료하겠다. 연기금은 그 전까지 준비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게 맞아요. 무슨 뭐 연기금 망한다, 혹은 뭐 무슨 펀드가 망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 정책을 중앙은행이 정책을 바꿀 정도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하여튼 영국 중앙은행이 일단 뭐 제대로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기회 한 번 줬으면 됐죠, 그죠? 14일까지 니네 연기금 문제 있는 거 해결해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 중앙은행으로서 일단 자기들 할 일은 잘 한 것 같긴 합니다. 자, 하여튼 뭐 요런 조치를 해서 어젯밤에 그죠 이 14일 이후에도 더 할거 14일 이후에도 더 양적 완화가 계속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확 바뀌었죠. 예.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확 바뀌면은 원래는 뭐 급락도 할 수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한 달 반 동안 거의 뭐 이제 두 달 가까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근데 악재가 나왔다라고 해도 막 빠지지도 않고 좀 이게 계속 상황이 좀 애매한 거죠. 하여튼 이 뉴스가 나온 하여튼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이제 시장의 실망감을 좀 많이 제공을 했고요. 강력한 매수세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확 뒤집어진 거죠. 분위기가 다시 싸해진 거죠. 그리고 이 기사를 통해서 좀 하나 좀 더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거 하나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해가지고 영국 연기금이 마진콜 사태에 직면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CLO라든가 보유자산을 매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다른 파생상품이나 글로벌 자산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그 미국 정크본드 시장까지 이런 하여튼 사태가 전이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 영국 사태로 인해서 뭐 미국으로 지금 이 위기가 전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래 위기라는 게 빨리빨리 해결되지 못하면 다른 데로 막 전이가 돼서 퍼져나가는데 이게 사실 어떤 위기의 전형적인 패턴이긴 하거든요. 무슨 문제가 터졌다.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면은 다른 데로 막 그런 위기가 번져나가서 결과적으로 잡을 수 없는 뭐 약간의 양적 완화로 지금은 뭐 어떻게 좀 물 새는 거를 막아놨다면은 이제 뭐 약간의 양적 완화 이런 거는 통하지 않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하여튼 전이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다른 데로 퍼져나가는 거. 지금 근데 그런 가능성이 지금 슬슬 이야기되고 있죠. 또 물론 그리고 여기에 뭐 직접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CS라든가 도이치뱅크 이런 거 잊으면 안 되겠죠, 그죠? 걔네들도 어쩌면 이거 영국 마진콜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뭐 그런 게 나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여기저기서 문제가 빵빵빵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파이프에 물이 줄줄줄 새고 있죠. 대폭발이 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죠. 지금까지 뭐 계속 조금씩 새는 거를 뭔가로 이제 막아보려고 임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안 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안 통하면은 통상적으로 하여튼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뭐 급락도 나오지 않고 시장 상황이 정말 오묘합니다. 대응이 너무너무 어렵죠. 하여튼 어젯밤에 그래서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젯밤 저녁 영상 녹화한 거 하루 만에 다시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고, 어제 또 연준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이게 뭐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뭐 평상시 하던 이야기들 했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은 그래서 아래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뭐 연준 위원들은 피벗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뭐 일부 시장 사람들이 뭐 이제 금리 인상 그만하고 금리 인하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쉽지 않다라고 하고 있죠. 또 그리고 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 뭐죠? 세상 문제의 핵심이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물 말아먹고 있는 거,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다시 내리면은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니에요. 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이 부양책이죠. 부양책.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리를 당장 내리고 있는 이 순간에는 주식시장이 대폭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뭐 연준이 갑자기 정책 방향을 확 전환해 갖고 뭐 피봇을 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은 어차피 일단은 이건 좋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간 뭐 특별히 뭐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연준이 지금까지 워낙 일관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어젯밤 뭐 연준 의사록을 가지고 딱히 할 이야기는 없고요. 연준은 뭐 약간 경제가 훼손되더라도 인플레와의 싸움에 집중하겠다라고 계속 하고 있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어젯밤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경제 지표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실 이제 영국 국채 매입 관련된 이 이슈 말씀드린다고 제가 이 경제 지표들을 좀 깜빡하고 좀 안 보긴 했는데, 이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온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영국 지표들이 어제 보면 굉장히 쇼킹하게 나왔고요. GDP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 산업 지표들도 안 좋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나선가 하여튼 일단 시장이 좀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일단 어제 제가 저녁 영상 녹화하고 있을 땐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저 지표 때문인가 하여튼 많이 다시 그 상승폭을 다시 되돌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표가 안 좋다라는 거 일단 좀 이게 시장에 또 악재로 작용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젯밤 미국 같은 경우 물가 지표가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뭐 별일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PPI가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CPI가 더 중요하긴 하죠. 근데 아무튼 PPI도 중요하긴 해요. 물가 지표니까. 근데 이게 보시면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와가지고 이것도 또한 시장에 좀 충격을 주긴 줬습니다. PPI가 뭐 8.5가 나오고, 8.5가 높은 것도 충격인데 이 증가율이 꺾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더욱더 큰 문제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PPI 증가율이 0.4 나오면서 아직도 피크는 멀었구나, PPI도 계속 올라갈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이 퍼진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좀 시장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악재들이 나오고 있어,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밤이 가장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보시면은 이 CPI 발표가 있는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이런 점들 오늘 하여튼 CPI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그 저녁 영상에서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오늘 밤이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주식시장이 신나다가 말았어요. 오르다 말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혼조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중요하게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아직까지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라인 붕괴 안 됐죠, 그죠? 붕괴 안 됐으니까 어제가 약간 뭐 변곡 느낌, 뭐 변곡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였는데 아직까지 뭐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이 라인 붕괴시키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오늘 밤까지 그 싸움이 좀 연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밤 결과적으로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움직이겠죠.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그 물가지표를 가지고 뭐 좋게 나온다 안 좋게 나온다 하면 뭐 돌파한착하거나 붕괴되거나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좀 그 싸움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좀 그런 이야기는 좀 드려야 되겠는 게, 지금 현재 일단 뭐 낙폭이 좀 과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기 낙폭 과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 낙폭 과대라 해도 사실 더 빠질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라인 붕괴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거 잘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좀 이 지금 낙폭이 좀 과한 건 분명 사실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 주식 사면은 높은 확률로 돈 버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지금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좀 대응이 좀 어렵긴 한데요. 지금 이 라인 붕괴가 되면은 뭐 낙폭 과대고 뭐고 간에 계속해서 더 아래쪽으로 빠질 수 있고 이번에 이런 라인 잘못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보시면 이번엔 반등이 거의 안 나왔죠. 지금 여기서부터 빠지는데 요렇게 빠지다가 반등 나오고 요렇게 빠지다가 반등 나왔는데 반등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빠지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또 계속 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여튼 이 라인 붕괴되는지 여부가 요즘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낙폭 과대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 낙폭 과대다 그렇다고 못 빠지냐 그건 아닙니다. 낙폭 과대됐음에도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더 빠질 수도 있긴 있는 거예요. 일단 어젯밤에 시장한테 기대감을 줬다가 지금 양적 하나 더 한다라고 기대감을 줬다가 다시 그 기대감이 금방 그 배신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심리는 굉장히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좀 잘 보셔야 되겠고 자칫해서 이게 붕괴가 돼 버리면은 일단은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라인이 붕괴가 되면 강력한 매도세 등장했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더 갈지 말지 애매한 상황인데 이 라인이 붕괴가 돼 버리면 더 아래쪽으로 가겠다라고 일단 의지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낙폭 과대고 뭐고 일단 아래쪽으로 보고 아래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긴 할 겁니다. 3580이라는 자리, 그래서 이 자리 좀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물론 이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독특해서 3580이라는 자리가 붕괴가 돼도 대폭락으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통상적으로 저런 자리 붕괴시키면 폭락하는 게 보통이긴 한데 지금 워낙 상황이 독특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분히 붕괴시키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몇 거래일째, 지금 한 2, 3거래일째 여기서 이 차분히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고 나름 이게 힘을 좀 적게 아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에너지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터져 나오면 아래쪽으로 신나게 터져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독특해서 일단 드릴 이야기는 없고 낙폭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더 빠질 수도 있다. 더 빠지면은 3580이라는 자리 붕괴되면 강력한 매도세 나온 거고 더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의미니까 이거 붕괴되는 거 확인하면은 그에 맞춰서 하방을 진입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일단 드려봤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좀 드렸고 나스닥도 지금 좀 살펴보면은 나스닥도 사실 좀 그래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좀 붕괴됐다고 하기가 좀 뭐합니다. 185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거 붕괴되면 이제 레벨 다운돼서 아래쪽으로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긴 하는 건데 근데 솔직히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1850에 딱 걸쳐가지고 1840 이렇게 한 2거래일째 이렇게 마감이 되고 있는데 딱히 강력하게 붕괴시켰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뭐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라인에 대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일단 보긴 할 거예요. 사실 오늘 밤에 있는 그 물가지표가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 물가지표에 따라서 이런 라인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물가지표 그거 좀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변곡 부근인 것 같아요. 더 아래쪽으로 보낼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반등할 거냐 아마 오늘 밤 정도에는 결판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 봐도 그런 게 있어요.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 봐도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34라는 자리를 시원하게 넘어가야 이게 시장이 급락이든 뭐든 하는데 일단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긴 합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밤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이거 넘어가면은 이제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불안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거 34 돌파 한차 가면은 시장은 대폭락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빅스 자체도 34 넘어가면 전고점 돌파하기 때문에 얘도 급등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빅스가 급등하면 주식시장은 2, 3% 빠지는 게 아니고 5, 6% 이상도 빠질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시장 상황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34를 돌파한 작하고도 급등하는 게 아니고 빅스가
픽스가 뭐 찔끔 올라가고 여기서 차분하게 이렇게 뭐 돌파 한짝에서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요즘 상황이니까 정말 정말 한치 앞이 예측이 안 되는 독특한 상황들의 연속이라 뭐라 참 하여튼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여튼 오늘 밤에 이 중요한 건 이거 34자리 넘어가느냐 마느냐, 요거 일단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요즘 뭐 빅스도 좀 이상하고 지수의 움직임도 좀 이상하고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4 넘어가는지, 34 강하게 돌파 한차가면서 넘어가면은 이거 그러면은 시장이 뭐 폭락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빅스가 34 넘어간 것도 아니고 이 미국 양대 지수가 전저점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계속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슈를 분석해 본 결과는 그래요. 이게 어제 기대감이 나왔잖아요. 양적 하나 더 한다라고 기대감이 나왔다가 하루 만에 그 기대감을 실망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 기대 줬다 실망으로 돌려버리면 이거는 시장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전저점을 지키는 그런 의미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잘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밤에 뭐 어떻게 될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애매한 상황의 연속이라서 좀 대응이 쉽지가 않은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아래쪽으로는 일단 뭐 하방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자리입니다. 반등하면 반등하는 대로 좋고, 뭐 네, 당연히 뭐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 나니까 좋고, 하락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이래도 저래도 좋은 상황이니까 수익 누적시키는 습관, 뭐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지금 드릴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좀 지켜봤고, 주식시장은 하여튼 그렇게 애매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사실 지금 어제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볼 건데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일단 미국 금리부터 좀 보자면, 미국 금리 같은 경우 전고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일단 여기서 일단 전고점 다 바로 넘어가지 못하고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오늘 밤 CPI를 보고 움직이자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고점 매물을 아직까지 완전히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나 달러 같은 경우 좀 주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 좀 반등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심리적으로 그 충격이 컸던 것 같긴 해요. 기대를 줬다가 다시 뒤집어 버렸다라는 게, 이런 우호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흘러내렸다라는 거는 일단 뭐 물론 많이 흘러내린 건 아닙니다만 좀 의미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미국 금리 떨어졌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영국 금리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번 급등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단 아래 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봉이 완성이 된 건 아니죠.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완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꼬리가 달렸죠. 사실 이런 거를 봐도 좀 그렇긴 해요. 이게 어제 기대감을 줬다가 실망이 됐으면 금리가 크게 오를 법도 한데 크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젯밤에 금리가 크게 급등한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저렇게 마감됐으면 또 빠지겠네요 라고 좀 이렇게 좀 심증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근데 또 금리는 또 그럭저럭 일단 정고점 부근에서 바로 가는 건 아니니까 당장 안 빠지겠다는 건가, 시장이 좀 더 버티겠다는 건가, 주식시장이 뭐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있는 그대로만 보자면요, 이건 솔직히 더 올라가는 그림이긴 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이제 영국 중앙은행에서 안 지켜준다라고 했으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이게 지금 벌써 고점도 높여지고 있고 지금 이미 전고점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로 봐야 됩니다. 사실상 더 가겠다는 의지예요. 더 가겠다. 여기서 멈추겠다가 아니고 더 올라가겠다라는 겁니다. 미국 금리도 그래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 지금 그대로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더 가겠다는 의지예요. 다만 이제 오늘 밤에 이벤트가 있고 전고점에 매물이 두껍게 있기 때문에 당장 못 간 것뿐이지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뭐 LDI, 뭐 영국 연기금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뭐 하여튼 저런 일들이 좀 있었고, 이 금리들은 좀 떨어졌다라는 거, 그걸 달러도 좀 떨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에 좀 나름 우호적이었어요, 분위기가.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매수세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안 좋긴 하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긴 했던 거예요.
아무튼 다들 이 달러라든가 금리라든가 오늘 밤에 CPI를 보고 움직이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일단 멈춰 있다. 요 정도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 한 번씩 그냥 체크만 하자고요. CS 크레딧 스위스 은행 재정 건전성 문제 있으니까 네, 어쨌든 아직까지 뭐 전저점 붕괴시키고 이런 거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 충격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도이치뱅크 이런 것도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죠. 도이치뱅크도 아직 뭐 보시면 전저점 붕괴시킨 거 아니고 쌍바닥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양만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뭔가 좀 명확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뭐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저도 뭐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가장 명확한 건 하여튼 하방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계속 누적시키셔야 된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요런 이야기만 뭐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건 어젯밤에 또 떨어졌죠. 90달러 붕괴되면은 아래쪽으로 계속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86달러 부근이 어떤 지지선 부근이니까 뭐 이거 어떻게 되나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아래쪽으로 계속 베팅하시면 되긴 되겠습니다. 그죠? 특별히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 만기일이죠. 만기일이니까 뭐 특별히 뭐 무슨 일이 있고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어제 이제 영국이 양적 완화 무제한으로 한다 뭐 계속 할 거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매수세가 등장을 했는데 어젯밤에 그 소식이 뒤집혔다라면은 오늘처럼 어제의 양봉을 다시 취소하는, 어제의 양봉을 되돌리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 게 지금 이제 그런 과정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일단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어제 호재 나왔던 게 가짜로 밝혀졌으니까 다시 되돌려야죠, 그죠? 그게 논리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해지긴 했습니다. 물론 이대로 마감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건데 이대로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제 나왔던 양봉을 되돌리는 거라서 이거는 뭐 하락의 강화, 매도세의 강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고 미국이고 간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번에 만약 여기서 아무리 낙폭이 과대해도 더 빠질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반등이 요만큼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 아래쪽으로 더 가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달 동안 빠졌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던 거 있잖아요. 이만큼 이보다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빠지기 시작한다면요. 반등이 너무나 적게 나와가지고 이만큼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낙폭과되고 뭐고 그냥 뭐 계속 갈 수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여튼 지금 상황이 워낙 좀 독특한 상황이라 갖고 제가 하여튼 뭐 딱히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 지금 반등이 이렇게 조금 나왔는데 여기서 또 빠지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 열어드리는 거지 지금 반드시 대폭락 간다. 꼭 그렇게 간다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만약 여기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된다라는 걸 그냥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미국 증시도 그래요. 미국 증시도 반등다운 반등이 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라인 아래에 있는 라인 붕괴시키면은 이 와장창 지금까지 2달 동안 빠졌던 거 그만큼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거의 2달 빠졌던 거 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젠 2달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긴 맞겠죠. 8월 16일쯤부터 빠졌고 오늘이 10월 13일이니까 2달째 빠지고 있는 거죠. 2달째 빠진 거 그대로 다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당장 지금 대폭락을 기대하냐? 야,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대응이 하여튼 애매합니다. 하여튼 그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자면은 하여튼 이 한국 증시는 아래쪽으로 더 가려면 283을 붕괴시켜야 됩니다. 283 붕괴 안 됐죠? 예. 지금 여기서 아무튼 반등할 수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일단 CPI 잘 보고 미국장 어떻게 되나 잘 보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걸 하루 만에 이렇게 되돌린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징조이긴 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그래서 한 9월 말부터 해서 지금 2주간 옆에서 이렇게 벨벨벨 기어가는 바람에 이제 단기 낙폭 과대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한 2달간 빠졌기 때문에 피로하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뭐 단기 낙폭 과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뭐 드려봤고요. 뭐 딱히 뭐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잘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양봉 그대로 다 되돌리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하락 목표치는 한 920, 920이나 925 이 정도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계속 더 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다 반등에 베팅하면은 절대 안 된다. 혹시 반등 올라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베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장 상황이 좀 독특하긴 하죠.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이 급락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거 하방 막 들어가시면 좀 위험하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삼성전자도 아직 이거 비교적 강한 겁니다. 물론 57,000원 넘어가야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비교적 이 어딘가에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4거래일 연속 양봉 나오고 있죠. 하여튼 55,000원 선에서 지금 지지력을 쌓고 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어요. 예,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고, 하여튼 이게 카카오뱅크라는 종목인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여튼 IPO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하고 마치자면요, 이 IPO 특히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이게 저는 일단 절대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어째 하다 보니까 좋은 예시가 됐는데, 안 그래도 저도 뭐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영상 녹화하는데 리플 엄청 달리더라고요. 야, 신규 상장하는 것들 들어가서 공모라도 해갖고 좀 돈 좀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저는 안 한다라고 그때 막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긴 하시는데요. 이게 신규 상장 같은 경우는 언제 신규 상장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 사장이다라 생각하시면은, 지금 이 회사가 가장 잘 나간다, 지금이 가장 상장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때다 싶은 때, 가장 우리 회사가 고평가돼 있다 싶을 때, 그런 때 이제 상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회사 가장 잘 나간다, 앞으로 이보다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은 그 우리 회사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지금 잘 나가는 때다, 잘 나가는 때니까 상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높은 가격을 평가받을 수 있는 거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회사가 자신 있을 때, 잘 나갈 때 상장을 한다는 겁니다,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요. 근데 회사가 잘 나갈 때면 주가가 통상 높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주식을 사면은 솔직히 회사는 좋을지 몰라도 주식 투자자가 돈 벌긴 좀 어렵겠죠. 회사가 너무 좋을 때, 고평가됐을 때 사버리니까요. 회사 사장 입장에 생각하면 좀 그럴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그 상장하는 타이밍이 보통, 이게 회사 사장들이 이 최대한 많은 돈을 끌어모으려고 시장이 안 좋을 땐 상장을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시장이 보통 활황일 때, 굉장히 잘 나갈 때, 그런 때 이제 상장을 하는 게 보통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장도 잘 나가서 보통 주식들이 다 고평가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가 지금 제일 잘 나간다 생각하는 회사 사장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 상장을 하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주식이. 그죠? 더군다나 이게 처음으로 상장이 되면 시장에서 거래가 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적정가인지도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래저래 IPO 신규 상장된 주식을 사는 건 가장 비싼 주식을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여튼 뭐 물론 잘 나가는 종목도 있어요. 이게 상장을 주관하는 그런 회사들이 가치 평가를 좀 잘못해갖고 이게 좀 저평가돼서 상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장이 굉장히 좀 속이 쓰리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보통은 고평가돼서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나갈 때 상장을 하기 때문에 나는 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락하고 나서 어딘가 이제 6개월, 1년 정도 이 바닥 만드는 과정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정도가 원래 이 회사의 적정 가치라는 거구나 라는 게 이제 시장에 슬슬 컨센서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런 종목은 하시면 되는 거고, 하여튼 신규 상장한 지 뭐 1년, 2년 이거밖에 안 된 종목은 일단 안 건드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경험상은 그래요. 상장하고 나서 최소한 한 2년, 3년은 되고 나서 그 종목을 좀 쳐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